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과목입니다. 직업정보론입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개 과목 중에서 그나마 좀 쉽다, 좀 수월하다라고 여기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시험에 좀 거론되지 않는 것들은 좀 넘어갈 겁니다. 저랑 같이 중요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그것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장은 직업정보인데요. 1절 직업정보의 이해 보겠습니다. 1절. 정보 이해인데, 이 중에서 앞부분은 가볍게 그냥 볼게요. 가볍게 그냥. 우리가 이제 직업정보가 뭐냐, 의 정도는 그냥 이해만 합시다. 이해만. 직업정보가 뭐냐, 총 3가지입니다. 상가로 1번. 직업정보는 한마디로 요겁니다. 국내외. 왜? 직업정보가 국내에 취업하지만 국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에 취업하기 때문에 국외 정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의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킨 것이 직업정보이다. 그 1번 좀 읽어주시고요. 상가로 2번. 국가, 기업, 개인이 요겁니다.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하고요. 3번. 직업별 직무 내용 등등등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직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그냥 이런 것. 직업에 관한 정보구나. 끝. 이게 시험과는 뭐 연관성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해만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무슨 직업정보의 목적, 직업정보의 사용 목적, 특히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고요. 복습을 한번 읽어내 주세요. 4번,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 요거는 2차 시험에서 한번 거론되지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한번 읽어줌으로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5번 보시면, 고용정보의 종류별 내용이 쌍가로 1번부터 쌍가로 아마 8번까지가 쭉 나올 겁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겠지만, 쌍가로 2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얘만 나와요, 문제. 얘와 똑같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 나오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한 문제, 똑같은 문제,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 이거를 정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냥 상근 2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자, 2번 뭡니까? 어떤 정보입니까? 노동시장, 고용, 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런 뭐가 있습니까? 1번, 경제활동 인구, 실업자 등 인구 동향, 그 다음에 2번째, 구인, 구직, 취직, 이직 등 노동시장 관한 정보, 3번,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입직, 직장 들어간다, 입직, 이직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을 물어보면서 이것이 어디 정보냐? 정답! 요겁니다. 노동시장, 고용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요걸 묻는 건데, 요거는 그냥, 다른 책에는 또, 요 자체가 없는 책도 많아요. 다른 교재는. 하지만, 책이니까 실어놨지만, 그렇다고 다 보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골라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직업정보의 관리. 여기부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부터가. 책 6번이니까 저도 6번 하겠습니다. 6번. 여기에. 직업 정보의 관리. 하겠습니다. 자, 특히 1번, 요건 다 중요한데, 1, 2, 3, 4 다 중요한데, 특히, 1번하고 4번 중요합니다. 왜? 2번과 3번은 지문에 출제되지만, 틀리게 할만 지문이 아니고, 1번은 순서를 알아야 되고요. 상가로 4번은 거기에 틀리게 할 만한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체크합니다. 1번,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뭐라고요? 직업정보의 관리니까 뭐가 중요해요? 관리 과정. 이게 중요하죠. 다음 중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 순서대로 맞는 거, 이런 물어보고요. 또 관리 과정이 지금 앞으로 밑에부터 배우고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뭡니까? 직업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가공, 정보 체계화, 정보 제공, 정보 축적, 정보 평가인데, 정보라는 단어는 중복되니까 빼버리고,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수, 분, 가, 채, 재, 축, 평, 요겁니다. 아시겠죠? 수집, 분석, 수분, 가공, 체계화, 그 다음에 제공, 그 다음에 축적, 마지막으로 평가. 아시겠죠? 수분, 가채, 재축평. 다 같이 세 번만 시작. 수분, 가채, 재축평. 한 번 더 시작. 수분, 가채, 재축평. 따라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순서를 물어보거든요. 순서를 물어보는데 객관식인데 이렇게 따라하면 그러면 풀 것을 꼭 고주 풀어가지고 안 따라하면은 본인만 손해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작. 수분, 가채, 재축평. 시작. 수분, 가채, 재축평. 아시겠죠? 자, 요것이 뭐라고요?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 큰 틀이죠, 그죠? 이제 하나하나 수집해서, 분석해서, 가공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제 배우는 것이 여기 1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직업정보의 범위는 개인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직업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 직업정보문은 정부 부처, 정부 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등이 있다. 4번.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당연하죠. 구직 시의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의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모두 동그라미 모두 제공돼야 한다. 무슨 말이냐? 원칙상은요,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는 건 다 맞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상담학 마지막 단원에 배웠잖아요. 무조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게 맞아요. 원칙상. 근데 그때도 예외가 있다. 공개해라, 보고하라 있듯이. 근데 해보세요. 만약에 개인정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게 맞지만 취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취업난에는 그 사람의 학력도 요구하면 학력 써야 돼요. 근데 개인의 보호 때문에 학력 비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밀. 뭐 경력이든 나이든 이름이든 주소건, 그렇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써야 되고 그것을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취업이 안 되는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취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이런 것들은 뭐요? 모두 동그라미에서 모두 이런 것들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 근데 이걸 모두를 빼버리고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제한적으로 제공, 틀렸습니다. 모두. 아시겠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첫 번째 요겁니다, 이제. 직업정보의 수집부터 봐, 수집부터. 수집. 자, 수집은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수집 과정이 있어요. 수집 과정 네 가지.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과정이 순서대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직업 분류 제시하기. 직업 분류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것들은 목록도 줄여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만 수집한다. 그래서 직업 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직업정보 수집하기, 제대목수. 너 제대하면 뭐 할래? 저 목수 할래요? 끝. 됐습니다. 제대, 목수, 직업 분류 제시하기, 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직업 정보 수집하기. 그러니까 제대, 목수. 요것만 알면 시험 보는 데는 문제 없음. 제대, 목수. 요거는 수집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집 방법은 뭐냐? 수집 방법은 그 두 가지겠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수집한다. 아니면 뭡니까? 남이 해놓은 기존 자료를 통해 수집한다. 요거 1번과 2번 묶으세요. 구분. 아시겠죠? 직접 수집하는 방법이 아닌 것 하면은 2번이 있고, 기존 자료에 의한 수집 방법이 아닌 것 하면은 답은 1번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되죠. 한글을 알면 읽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전화통화에 의해서 수집.
직업안정기간 이용자로부터 이용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수집, 이거잖아요. 근데 기존 자료입니다. 각종 통계죠. 이미 남들이 해놓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남들이 해놓은 업무 통계, 남들이 해놓은 구직표, 부임표, 또는 신문기사, 보도기사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을 시켜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수집 방법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직접이냐, 기존 자료냐 구분해 주시고요. 3번 직업정보 수집을 위한 자 질문지 작성 시에 문항 배열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해놓고 여기 4개 나오죠. 4개를 다 냅니다. 다 내버리면요 거의 정답은 1번. 왜냐? 자 보세요. 1번 일반적 동그라미 했어요.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는 일반적이고 수수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특수한 것들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지. 이걸 바꿔냅니다. 특수한 것을 먼저 묻고 일반적인 것을 질문해라. 그러면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인 것을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을 나중에 묻는다는 것. 요거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개인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같이 민감한 질문은 가급적 그죠? 민감한 것은 뒤로 배치하는 게 좋고 질문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좋고 네 번째 질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래 보면 쉽잖아요. 보면은 안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4번 직업정보 수집할 때 유의사항. 수집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사항. 그죠? 방금 요거를 이제 내가 잠깐만 제목만 살 적는다면은 질문 작성 시 그죠? 문항 배열이죠. 질문 작성 시 문항 배열이라면은 얘는 유의사항.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중요해요. 다음 중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아니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제가 판사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책에서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1번 명확한 목표 설정.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다. 자, 내가 직업정보를 수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겁니다. 왜? 내가 민간인입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직업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렇죠 유료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뭡니까? 쓸데없는 거, 별로 인기 없는 거, 뭐 캐캐 묵은 거, 오래 옛날부터 없어진 직업들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 앞으로 다가올 직업들, 전망 있는 직업들, 남들이 관심 있는 직업들,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탁 내놓을 때 값비싸게 유료로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합법적이잖아요. 그래서 유료 직업 정보 있단 말이에요. 민간은 다 유료예요. 공공은 무료지만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배울 겁니다. 유료 무료. 그러면 일단은요, 방금처럼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 2번, 계획적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정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줄 보세요.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기도 하는 자료를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닙니다. 우연히 전봇대에 붙어있는 정보 어쩌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정말로 좋은 직업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출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직업들은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최신의 자료인지 확인해라. 방금 얘기했듯이 10년, 20년 전 옛날 직업, 사라진 직업들은 아무리 정보 모아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첫 번째, 수집한 정보는 수시로 변화해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요겁니다.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폐기합니다. 사라진 직업들의 정보는 의미 없어요. 버려. 왜냐? 직업이라는 것은 항상 가면 갈수록 바뀌고 없어지고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폐기한 것이지 혹시나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뭐 수정한다 수정 보완한다 하면 틀려요. 무조건 폐기.
네 번째, 수집에 필요한 도구인데요. 녹화든 사진 등인데요. 다 사용합니다. 정보를 내가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있고, 사진 찍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녹화 방법 많잖아. 다 좋아. 근데 재구성은 불가합니다. 근데 편집은 가능해요. 찍다 보니까 촬영하는 것이 3시간짜리예요. 5시간짜리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30분짜리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이거를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가려 이렇게 편집도요,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편집이지, 만약에 보니까 단점들은 다 삭제하고 장점들만 모아서 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구성은 불가하다. 다시 기존에 있는 내용과 다른 재구성은 불가하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리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태인 쓰는 거죠. 쓰는 거 좋아요. 쓰기, 옮겨 쓰기, 사진 오려 붙이기, 녹음, 녹화 입력 등 이런 것들은 다 좋지만 재구성하기는 안 된다. 5번, 자료 출처와 수집일자 등 기록하라. 당연하죠. 자료 수집하면은 그래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다.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한 건 안 된다 했듯이 자료의 출처, 저자, 발행 연도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수집일자를 기록해야 신뢰를 한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요, 대면 설문법, 대인인데요, 유의사항. 그쵸? 4가지인데, 마지막 점. 자, 첫 번째,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친숙한 분위기, 즉, 라포 형성해라. 하면서, 두 번째,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내용 및 구성 등 질문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면접 때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라. 당연하죠. 이게 나왔다면 정답은 4번이에요. 면접 때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한다. 기록하지 않는 틀립니다. 항상요, 기록합니다. 1시간 분량을 다 못 쓰지만 그때그때 굵직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시겠죠? 기록을 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요, 내용 분석법 나오죠? 내용 분석법. 이건 뭐냐면은요, 현재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좀 분석해 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자료를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자료를 이렇게 가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가 있으니까 내용을 분석해라 라는 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 분석법은 자료의 수집보다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존 자료를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석은 자료 수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수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집돼 있고 이미 과거부터 착착착착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 거든 언제든 간에 과거부터 벌써 자료가 충분하게 누적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한번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서 정보 제공자, 다시 말하면 이거 보세요.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집했다면은 그 정보를 제공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낮아요. 내가 자료를 수집했다면은 제공자의 반응성이 높지만 수집한 게 아니므로 정보 제공자의 반응성은 낮다. 왜? 수집한 것이 아니니까. 장점.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왜? 이미 새롭게 연구 대상자를 새롭게 수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있는 자료가 하기 때문에 있는 자료가 그 연구 대상자도 있는 건지 알아요. 새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환하죠.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관찰이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야, 후배한테 나 이것 좀 할게. 내가 할 일, 새롭게 내가 해야 돼? 할 일 있어?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이미 벌써 다 돼 있어.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왜?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돼. 아, 그래? 난 또 새롭게 뭔가 막 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찰이나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미치지 않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 누적 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료 수집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면 자료 수집을 하지 않지만은, 지금은 설령 자료 수집을 할지라도 자료 수집은 얼마 안 되고, 기존 자료가 거의 방대하다. 100%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료 수집반이 아니고, 설령 자료 수집 한다 할지라도 일부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보 제공자의 어떤 반응성이, 안 했다면 반응성이 없고, 했다면 미약하다, 약하다, 낮다. 왜? 무조건 정보 수집보다는 기존 자료가 위니까, 그걸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에 연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관찰이나 또는 자료 수집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누적 시, 종단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조사하는 것이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종단적 역사적 연구 가능하고요. 맨 끝에. 자료의 반복적, 자료가 많기 때문에 반복적 연구 등등 재조사도 가능하다. 요 정도만 그냥 이해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직업정보의 분석입니다. 요 분석, 두 번째, 요 분석. 수분, 가체, 제축병 분석. 자, 바로 보겠습니다. 2번. 직업정보 분석할 때의 유의사항이 뭐냐? 요거 물어봐요. 분석할 때 유의사항. 자, 보시면, 요것도 읽음으로써 이해하면 돼요. 분석. 1번. 됐고, 2번.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라. 정보를 분석하는 거니까 좋은 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3번. 맨 끝에. 그죠? 가장 객관성 있고 정확한 최신의 자료 선정해라. 지나간 오래된 것들은 폐기하라 그 말이죠. 4번 진로 전문가와 직업 전문가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라. 분석은 아무나 못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부동산도 권리 분석할 때 전문가가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분석도 당연히 진로 전문가, 직업 전문가. 만약에 비전문가가 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5번 맨 끝에. 그러니까 4번에 이어서 5번 맨 끝에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라. 6번 또 있네 끝에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버린다.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7번 동일한 정보라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해라. 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8번 똑같이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서 제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분석은 잠깐 그냥 책을 통해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공하고요. 가공하고 책을 이렇게 큰 틀 하나에 하나. 아시겠죠? 자, 분석했죠? 가공은 뭐냐?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면 어려운 전문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고 원서라면은 번역하고 한문이라면 그죠? 뜻과 한글로 달아준다. 이런 것들 일종의 가공. 그죠? 그 가공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하나하나 하는 작업들을 이어져 가는 것이 뭐라고요? 체계화입니다. 순서를 굳이 말하면은, 가공해서 다음에 체계화인데, 보통 이걸 거의 큰 틀에서 같이, 가공해서 체계화를 큰 맥락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가공 및 체계화. 그럼, 상관 2번. 직업정보 가공시, 또 체계화시, 가공 속의 체계화, 가공 및 체계화시. 가공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이 체계화니까, 결국은 큰 틀에서는 가공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가공시 유의사항이 뭐냐? 1번. 자, 1번 중간에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가공해라. 2번 중요합니다.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라. 그러니까 팔아먹기 위해서 단점은 빼버리고 장점만 하게 되면 많이 팔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왜? 그 직업에 왜곡된 직업 정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제공해주면 그걸 정보 제공받는 자가 스스로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서 그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정보 제공자가 판매자가 제공자가 장단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내용을 버리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라. 3번 가장 최신의 자료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 활용하라. 요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등등 앞으로 배울 내용들입니다. 4번 객관성을 잃은 정보 문자 어투 삼가해라. 5번 동그라미에서 시청각 동영상이죠. 시청각의 효과를 부과해라. 글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사진 찍어주는 것이고, 사진 찍어보는 것보다도요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요, 그죠? 한 20분, 10분만, 저 직업은 이런 직업이 한 10분만 동영상으로 촬영해갖고 보여주면은요, 오히려 2배, 4배, 10배 이상 효과가 큽니다. 오히려 시청각 동영상은 효과를 부과한다. 효과가 없다. 오히려 뭐 효과가 안 된다. 거꾸로 이런 뜻이 나오면 틀립니다. 요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제공. 가공했으면 이제 줘야 되겠죠. 이럴 때, 자, 상가로 2번 보겠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 다 이게 지금 잘 나와요. 제공 시. 첫 번째, 직업 정보는 제공할 때 이용자의 구미의 입맛에 맞도록 생산해야 되고요. 또 생산 과정은 공개됩니다. 뭐죠? 항상 생산 과정은 공개되고요. 3번 직업 정보는 필요한 동그라미 했어요. 제일 중요해요. 필요한 정보는 아무나 필요하든 말든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필요한, 그러니까 시험 혹시나 직업 정보는 모든 내담자에게 제공 틀립니다. 일단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동그라미 하시고 모든 X. 4번 표준화된 정보보다는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요것도 바꿔냅니다. 혹시나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 뭐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하고 4번 요거 좀 주의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를 보세요. 직업정보의 유형별 장단점인데 요거는요, 요 표 자체가 똑같이 시험 나오고요. 중간중간 뭐 비용, 학습자 참여도, 접근성 요거 있죠. 요거를 뭐 고냐, 저냐, 수동이냐, 적극이냐, 용이나 제한적이냐 요거를 빈칸을 두고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이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사실 한 페이지 분량은 많은데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버리고 요거만 하자.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고 딴 데 나오면 그때는 할 수 없으니까 찍어야지 뭐. 근데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죠. 요거는 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충분히 짧게 설명하면 다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인쇄물. 자, 인쇄물은요, 전단지. 직업에 대해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립니다. 지하철에 가보세요. 막 금요일마다 막 뿌리잖아요, 전단지. 거기에 전단지 안에, 인쇄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직업 정보가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럼, 직업에 관한 정보는요, 생각해 보세요. TV 광고하면은 제일 전국이잖아, 전국. TV 광고하거나, 아니면 찜질방 가면 찜질방 TV에 광고하거나, 신문 광고하면은 더 효과적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죠? 그 지역적으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인쇄물을 할까요? 싸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인쇄물은 뭐라고요? 비용이 학습자 참여도는, 여러분들, 전단지 줄 때, 됐어요. 싫어. 열이면 9번 싫어야지. 네,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뭡니까? 수동적이다. 근데 지나가다가 쫓아와가지고 왜 전단지 안 주십니까? 한 장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수동적이다. 능동적이 아닙니다.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만 받겠죠. 접근성은 용이해요. 전단지는요, 싸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지하철역 가면은요, 전단지 부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접근성. 아시겠죠? 용이하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인쇄물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제한적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시청각으로 카메라 들고 진짜 돈 들어가면서 시청각 자료 있죠? 동영상 찍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30분짜리를 틀어줍니다. 이럴 때
시청과 전원은 비용도 많이 들고 아무나 못 보여줍니다. 아무나,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이건 좀 비싸요. 그죠? 예. 그냥 전단지보다 시청과 전원은 아무래도 동영상 촬영하는 거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예. 여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편집해야 되고. 그래서 시청과 자료, 동영상 찍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학습사 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그 직업과 연관된 사람만 일부만 그 정보 필요한 것이지 누구나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은 제한적이죠. 그죠? 예. 동영상은 전단지처럼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면 특수하게는 동영상, 즉 시청과 자료를 볼 수 있는 그 곳에서만 볼 수 있죠. 제한적이죠. 면접은 사람을 내가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면접. 그러니까 직접 만나 들은 거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이 저렴하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난다? 적극적이죠. 하지만 그 정보는 필요로 하는 사람만 접근하겠죠? 제한적입니다. 관찰은 뭐냐? 그 장소에 하필이면 내가 원하는 그 직업 정보가 서울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저기 경상남도 뭐 어디 있습니까? 부산. 아니면 전라남도 광주에 있습니다. 일단 가야 돼.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찰이나 그 밑에 있는 직접 경험 또는 직접 체험, 그 장소에 가서 팔짱 끼놓고 이렇게 구경만 하면 관찰, 체험 삶의 현장, 내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는 것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야 돼. 요거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직접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찰하고 직접 경험 체험은 비용이 있고, 근데 관찰은요 팔짱 끼고 저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수동적인데, 경험 체험은 내가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 말이에요. 능동적 적극적이다. 아시겠죠? 하지만 둘 다 공통 접근성은 뭐냐? 그렇죠. 필요한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다. 어때요? 외우는 게 아니죠. 제가 설명한 대로만 아시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하시고, 요 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빵빵빵 뚫어가지고 가로와 네모 안에 빈칸에 공간에 들어갈 말이 뭐냐? 어떤 거는 고, 어떤 거는 적, 어떤 거는 적극, 어떤 거는 수동, 뭐 제한적용이, 이 중에서 이제 답이 하나, 둘, 세 개 공간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략. 왜냐면은 제공한 것을 그냥 쌓아두는 거. 그죠? 삭제하지 않고 이메일에 저장해 놓는 거, 축적이죠, 축적. 그러니까 순서는 제공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고 모아두는 거 축적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축적은 제공한 다음에 바로 요렇게 요렇게 가기도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축적을 빼면 제공 다음에 평가고, 축적을 집어넣으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차피 축적을 빼더라도 제공 다음에 평가하면 순서는 맞는 거니까요. 맞는 거니까. 자, 평가의 소리가 나올 게 바로 뭐가 나오면 엔드로스. 그래서 엔드로스에 네 가지 평가 효용이 있죠. 이걸 물어봅니다. 엔드로스는 정보의 정확성 외에 정보 사용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용이 한 점에서 정보를 평가한다고 제안하였다. 그 효용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입니다. 형시, 장소. 아시겠죠? 이건 객관식입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쉬워요. 형태형은 뭐냐? 정보 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면 정보는 보다 큰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그 정보 형태가, 정보가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으면 맞을수록 가치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형태형. 시간효용.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보는 보다 큰 가치가 갖는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낮이건 밤이건 언제든지 시간과 관계없이 그 정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올라간다. 낮에만 활용하고 밤에는 못 봐. 이것보다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거는 시간이고, 장소는 뭐냐? 장소.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가든 친구 집 가든 장소가 어디 있든 장소 보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정보는 보다 큰 가치 얻는다. 그러니까 이건 장소 불문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뜻이죠.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온라인 시스템은 2번
시간 효용과 3번 장소 효용을 극대화한다.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PC, 인터넷은 시간과 장소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소유 효용. 이 정보는 이겁니다. 정보 소유자는 타인에게로의 정보 전달을 통제함으로써 정보는 보다 큰 가치 얻는다. 이거 통제 때문에 소유 효용을 통제 효용이라고 바꿔냅니다. 그래서 걔가 정답이 아닌 것이니까요. 통제 효용이 아니고 뭐라고요? 소유 효용이다. 무슨 말이냐?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떠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는 없고 나에게만 있다면, 왜? 나에게 있는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통제하니까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평가까지 해 주시고. 자, 마지막 12번은 별표하세요. 12번 별표하세요. 자, 직업 정보의 유형인데, 요까지 이제, 여기 관리 과정에 있던 내용들 내가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요거 뭐냐? 직업 정보의 유형이 12번 나오죠. 12번. 좀 잘 나와요. 직업 정보 유형. 요거는 1차, 2차 다 잘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그렇게 하면 또 돼요. 그때 가서 내가 또 2차에 맞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1차에만 합격만 하세요. 하시면 2차는 제가 또 책임지겠습니다. 자, 정보가 크게 보세요. 크게 이렇게 공공 직업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직업 정보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공공은 볼 거 없습니다. 공공은 당연히 딱 보니까 이거는 뭐 딱 보니까 무료네 무료. 그죠? 얘는 뭐 민간. 얘는 유료. 그렇죠? 유료잖아요. 그리고 공공은요 무료이기 때문에 가서 정보를 보더라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런 정보만 있고요. 여기 돈 주고 사봐야 진짜 남들이 모르는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먼저 공공직업정보 나오죠. 여기 보시면 얘는 뭔가 공공직업정보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얘는 공공직업정보기관. 그 외에 뭐 정보 등등 있죠, 그죠? 자, 특징. 자, 특징 묻습니다. 특징이 오니까 먼저 공공이 뭐냐? 줄거서요. 공익적 목적이다. 다음 중 공공직업정보가 아닌 거 답은 여기 있어요. 민간직업정보 아닌 거 답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뭐요? 구분을 좀 비교해서 구분입니다. 요것만 시켜줄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공직업안전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생산되어 제공된다. 이유는 뭐냐?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생산되므로 무료다. 이거 특정한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얘는 뭐예요? 지속적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그죠? 그게, 뭐, 직업의 정보가 많든 적든, 그 나라가, 지자체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 분석하여 제공된다. 또한, 그래서, 장기적이다. 아시겠죠? 장기적인 계획 및 목표에 따라, 정보체계의 개선 작업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산업이다. 전체 산업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좋고 나쁘 기체는 없이, 그쵸? 전체 직업, 그러니까 전체 산업, 전체 업종, 줄이면 전체 직업, 모든 직업, 전체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 미음,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이다. 객관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직업정보, 누가 하더라도 똑같다. 그 말이죠. 누가 하더라도. 자, 거기 국제표준 직업 분류 등록 나오죠. 그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직업을 분류한다. 그 다음에,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이다. 뭐라고요? 절대 요즘 말고 이해하면 이해. 기초적인 직업정보 체계이다.
시옷,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공공목적이다. 그죠? 공공목적이다. 이응, 직접적이고 객관적이다. 그죠? 객관적이다. 자, 이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하는, 그러면, 민간 직업안정기관이, 직업 정보를 유료로 판매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잘 보세요. 얘는 뭡니까? 유료라면, 한마디로 얘는, 자, 공익적, 얘는 뭡니까? 얘는 영리예요, 영리. 영리의 목적입니다. 공부 목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익적 목적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는 비영리죠, 그죠? 비영리. 영리의 목적이다. 나오죠, 그죠? 그 특징, 기억의 영리의 목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 두 번째 줄에 유로다, 유로. 유로고요. 디귿, 중간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반대요. 지속적이면 한시적입니다. 왜? 요거 돈 될 거야. 남들보다 빨리 직업 정보를 빨리 수집해가지고 빨리 팔아먹어야지. 그죠?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한시적이야. 비싸게 팔아먹다가 이제 좀 지나가면 이게 보편화가 돼가지고 이제 돈 못 받아, 이제. 굉장히 뭡니까? 한시적이다. 아시겠죠? 한시적이다. 그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의 마지막 끝에. 그래서 한시적이다. 근데 얘는 단기적이죠. 지속적, 장기적, 한시적, 단기적으로 쇼부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얼,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자, 제한적이다. 뭐가 제한적이냐? 특정한 목적에 맞게 직업을 제한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체 직업이다. 얘는 뭐예요? 제한적 직업, 특정 직업, 특정 직업이요. 그 뭡니까? 돈이 될 만한 제한적인 특정 직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 하지 않겠죠. 아무리면. 그 다음에, 미음, 생산자의 의무적 기준이다. 의무적은 뭔가 주관적. 내 의무대로, 내 주관대로 의무적이다. 돈 되는 것도면 내가 골라하겠다. 그건 의무적이야. 얘는 뭐야? 객관적이다. 돈이 되건 안 되든 간에 객관적이다. 의무적이다. 그 다음에, 비읍. 정보 자체의 효과가 큰 반면 당연히 크죠. 야, 그런 직업이 있어서 너무 비싸다. 그래도 필요한 사람 사겠죠. 하지만 이게 정보가 비싸게 받아도 이것이 나중에 팔아먹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적다. 하나 더. 시옷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업 정보와의 비교가 적고 여기가 전체 직업이 아니라 특정 직업, 돈 되는 일부 직업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할 대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적고, 그러니까 활용도도 적다, 낮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썼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1차 문제 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준비할 때는요, 여기다가 살을 좀 붙이면 돼요. 그래서 공공은 뭐냐? 일단 무료다. 공익적 목적이다. 비영리다. 지속적이다. 장기적이다. 전체 직업이다. 객관적 기준이다. 기초적이에요. 공공 목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민간은 유료예요. 영리 목적이에요. 잠시 돈 되는 직업, 잠시 한시적이에요. 단기적이에요. 특정 직업인 제한적인 특정 직업이에요. 임의적, 주관적, 내 임의대로 돈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주관적 또는 자의적, 주관적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급 효과는 적어요. 비교하기가 적고 활용도도 낮아요. 적다, 적고 낮다. 어때요? 외우는 거 아니죠?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잘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는 요까 일단 1장을 마무리하고요. 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장. 2절. 워크넷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